네, 이번 시간에는 보조금 집행법과 유의사항이라고 해서요, 저한테 댓글을 주셨어요.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각 보조금을 신청 교부 후 실제 시설에서 사용할 때 올바른 집행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 보조금 정산 첨부 서류 이 예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원하는 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이 계시면 댓글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조금 공통이에요. 보시면 보조금 정산서, 저희한테 예시로 지자체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그 지자체마다 내용이 틀려요. 하지만 제 거 교육에서 보조금 정산 이론편에 보시면 이 정산서가 있죠. 추진 실적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결의, 품위서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죠. 네. 일단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자, 총 계정 원장은 사복시 시스템에서 뽑을 수 있고요. 통장 거래 내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것과 실제 통장 내역이 있죠. 둘 중에 당연히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이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조금 편해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실제 통장 내역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통장 사본을 스캔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뭘로 할지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참고로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해서 갔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통장 내역도 해라 라고 해서 전 두 가지를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출 품위서와 지출 결의서입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틀린데, 일단 지출 결의서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지출 품위서는 이건 약간 선택적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거다 라고 하면 지출 품위서를 작성해야죠. 하지만 뭐 월급을 주는 거다 이런 것까지 지출 품위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궁금하면 지자체랑 협의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품위서는 각각 항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품위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굳이 품위서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필수죠. 자, 증빙서류는 이제 밑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행자는 뭐 교부금액, 집행액, 이자 반납 순서, 이자, 소득액, 소득세, 지출서류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에 1, 2, 3번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영수증도 1, 2, 3번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번에 책을 샀고, 2번에 가위를 샀고, 3번에 풀을 샀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지출결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1번 영수증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위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풀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결의서에 대해 맞게 영수증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멋대로 지금 적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 순서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한 개 더 결의서에 맞게끔 영수증도 이렇게 적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부분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원 이상 줬어요. 6월, 뭐 12월 정도. 어쨌든 은행에서 2번 정도 이자를 주거든요. 그 이자는요,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이자 무조건 반납입니다. 집행 잔액 무조건 반납.
지금 계속 이렇게 추가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조건 저장. 저는 무조건 저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인건비. 운영비의 인건비를 보시면 월급 명세서가 있어요. 임금 대장 명세서 차이 중요해요. 임금 대장은요, 3명께 모두 들어있는 거고요. 명세서는 그 1명께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고, 개인별 입금 내역은 뭐합니까? 계좌이체죠, 무조건.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 4대 보험 제가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ED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 영상 참고해 주세요. 네. 입금 내용 뭡니까? 계좌이체. 자동이체 추천. 어떤 분은 이걸 매번 계산해서 매번 은행에 직접 넣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자동이체 추천드려요. 네. 그 다음에 여비, 출장 사유 확인 서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문 필요하고요. 또 어쨌든 영수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 수료증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비는 뭐 출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육을 들으러 갔다 하면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사진 첨부 등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간 거니까요. 예. 나갔으니까 첨부는 해야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운전을 했다고 칠게요. 운전을 하면요, 다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몇 킬로 이동했는지를 검색하고 거기에 기름값을 곱해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전입금.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했으면 퇴직연금에서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예.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예 필수예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카드 영수증이죠. 현금 영수증은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저희는 카드로 써요. 예, 그냥 카드를 쓰세요. 카드 영수증. 그리고 거기에 만약 물품명이 없으면 거래 내역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해가지고 견적서 받을 정도로 뭔가 한다?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품을 사요. 근데 그 금액이 좀 커요. 그럴 때는 견적서가 필요한데 저는 운영비로 이 정도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카드 영수증 꼭 명심하셔야 돼서 굵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물품명이 없으니까 카드 영수증 안에 만약 물품명이 없으면 거래내역서 첨부. 자, 월급 명세서입니다. 이거 똑같죠? 근데 처우 개선비는요 15일 기준 준수예요. 만약 신규 입사자가 전월 15일 이전, 즉 퇴사가 15일 이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일해야
서울개선비 지급 이거예요. 네. 좀 크게 할게요. 한 달을 기준으로 입사자는 15일 전에 입사해서 15일 일해야 되고 퇴사자는 15일 이후에 일한 다음에 15일 이후에 퇴사하면 그때 처우개선비를 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0일 날 입사를 했어요. 처우개선비 못 받죠? 자,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똑같아요. 이런 말이 있다. 카드 영수증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물품명이 없으면 거래 내역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뭘 살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로 간식비를 예를 들어 치킨, 피자 같은 먹거리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식비로 피자 사 먹을 수 있나요? 네,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입퇴소 아동 일할 계산 지출. 만약에 이 퇴소 입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식비가 하루에 2,000원인데 애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일수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뜻입니다. 자, 사회적응 훈련비 이거는 아동 통장에 직접 입금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좌이체한 게 중요하죠. 계좌이체한 것을 넣으면 돼요. 아동 통장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 자립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여행 가는 거다. 여행, 단순 여행은 안 됨. 자립에 관련된 여행. 그럼 자립에 관련된 여행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코엑스에서 하는 취업, 코엑스에서 하는 취업 박람회 구경 이런 거죠. 이거 어디서 합니까? 서울과 부산밖에 없어요. 코엑스가. 그럼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근데 뭐가 필요하다? 취업 박람회를 구경해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이제 무조건 카드 영수증이고 무조건 카드 내 영수증 중에 물품이 없으면 여기 거래 내역서 물품 내역서인가요? 물품 내역서.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헷갈려서 그런데 어쨌든 물품 내역서인가 거래 내역 아무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1인당 저희는 15만원 주고요. 보시면 만 15세에서 17세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네이버에서 만나이 계산기라고 치시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기 검색. 괜히 저희가 굳이 검색하지 마세요. 네. 퇴소 예정 아동 운전면허 취득비. 자, 수학력 납법 확인서도 되고요. 저희는 어쨌든 운전면허증이 나오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서 구입비 그냥 책 사는 거예요. 아동 한 명당 지원장가 준수. 지원 단가가 10만원이면 무조건 10만원 안에서 사용.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다른 애들이 사용을 안 해서 제가 10만원 썼어요. 그러니까 13만원 썼어요. 그럼 3만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급입니다. 10만원까지 쓰라고 했으면 진짜로 10만원까지 써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참고서만 구입. 자, 학원 수강비입니다. 수강 아동, 학원 수강 용도. 예를 들어 학원이 아닌 곳은 결제 안 돼. 여기 보시면 수강료 청구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요, 학원에 요청 가능. 자,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이건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유치원에서 발급. 유치원에 요청. 여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자, 독서활동비. 모든 책 가능. 왜냐면 독서거든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책을 사면 안 돼요. 예. 아동에 맞는. 아동과 관련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모든 책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안경 구입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10만원이면 딱 10만원까지. 구입. 남으면 반납. 사진 제공. 안경 사진 첨부. 자, 안전점검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뭐 소방, 전기, 가스 등 여러 안전점검과 관련된 비용, 소화기 등 구입 가능.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안전점검을 했으면요, 소방점검을 했으면 소방점검 결과지를 첨부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건 운영비랑 똑같음. 운영비랑 같음. 상동. 운영비랑 상동. 자, 건강유지비. 이건 뭐예요? 영양제 구입이에요. 그냥 영양제 구입하시면 돼요. 1인당 5만원. 5만원짜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시설아동 상해보험료. 이거는 저희 지자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증서가 포함돼야 돼요. 1인당 10만원씩 지원 중이며, 현재 모든 그룹홈에서 가능하도록 협의에 의해서 공문 및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여기 정서함양 프로그램. 이것도 똑같아요. 정서함양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무조건 여행 추천이에요. 한 명당 10만원이면요 무조건 여행 가능해요. 예. 어려운 아동 건강관리비, 사진 필수 첨부, 건강과일, 그러니까 과일비로만 사용. 자, 심리치료비입니다. 심리치료 하면요 치료비용 청구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센터에 요청하면 되고요. 상담 기록도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약본. 요약본은 뭐냐? 언제, 누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만 요약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냉난방비 지원, 이건 뭡니까? 가스, 전기 등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뭐 몇 월 달에 있는데 그 달에 사용된 것, 해당 달에 사용된 내용, 사용된 비용만 가능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 2월 달에 가능하다. 그럼 1, 2월 달에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저희가 가스를 쓰잖아요. 저희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그 가스 비용을 낼 수 있죠. 그 여름엔 뭐 합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럼 전기료 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처우 개선비를 내요. 처우 개선비를 내게 되면요, ETA 수수료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8만원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5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원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후원금으로 지출을 하자. 두 번째, 자부담으로 지출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자부담 지출을 원해요. 왜냐면 이게 비용이요, 1년 내내 뭐 이체해봤자 10,000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후원금으로 쓰면 후원금 그 지출 내역서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00원을 위해서 나는 지출 내역서를 지출 결의서도 만들 거고 증명도 할 거고 왜 그래서 이렇게 할 거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부담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부담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보조금 정산 때 이제 지자체랑 협의하여 자부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 정산이 편해짐. 보험금 지출 때 이거 예라고 해야지요. 자, 예시입니다. 입금 내역과는 틀린데 보시면 18만원 입금했고 500원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후원금 지출을 할 거냐 아니면 자부담 지출을 할 거냐. 자부담 추천. 보조금 정산 때 지자체랑 협의하여 자부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 정산이 편해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이거 저장해서 자료 그러니까 자료를 구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